자,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 소위에 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 수사 제한법 2개를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정 변호사님,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 김동화 의원이 발의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수사는 표적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표적 수사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모든 게 표적이고 상대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잖아요. 저게 개념을 정확하게 표적 수사가 뭐다 개념을 지어놔야 돼. 모든 법률은요 1조 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그 정의 조항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불가능한 법이라 보고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 조작 방지도 지금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 아예 소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참고인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추가 범죄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법치국가에서 보지도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법을 무더기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만 만드세요. 그냥 하나만. 이재명 수사금지법. 이거 하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수사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법체가 이 정도는 안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니까 별의별 법이 지금 몇 개입니까?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고 뭐 진짜 하나 만드세요. 예,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게 입법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표적 수사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뭐 보수든 진보든 가질 수 있죠.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냐. 이 진보 민주당 진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영장을 별건 수사라 하더라도 별도로 발부를 받으면 수사 자체는 그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법까지는 조금 난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김동화 의원이 발의한 안도 일단 구속된 수용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른 건으로 본인이 설사 피해자가 아닌 그냥 참고인에 불과하더라도 굉장히 검찰에 본인이 또 수사를 받거나 이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협조를 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되게 휘둘리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소환을 하지 말자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본적으로 조사라는 것은 또 소환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입법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모든 걸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물론 국회가 입법부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 여부, 처리 여부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내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과연 이 법이 어떤 법이신지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엄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만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예, 구 변호사님, 방탄용이다. 계엄 지금까지 최근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제기했었던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충암고 라인들이 그걸 지금 대비하고 있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뭐 의혹 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거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니까 갑자기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토론을 한다. 이게 뭐 정책이면 토론할 수 있는데 정작 금투세에 대해서는 토론에 회피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1 더하기 1이 2인지를 토론으로 가립니까? 그러면 이게 근거를 제시해라는 문제고, 이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듯이 뭐 4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 거의 그 수준인데 4개의 도청 장치가 있는지를 엑스레이 찍어보면 되는 문제지 토론으로 가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쭉 10월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때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것 봐라, 민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 저는 그 이상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어떠세요? 예, 이제
저는 참 방탄전단 뭐 이런 말들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저희 지지층이야 당연히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이제 중도층에서조차 몇 년째 듣고 있는 이 방탄정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서구력이 있을까? 그리고 2024년 이 MZ세대와 알파세대까지 어울려 사는 이 시국에 계엄령에 대해서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엄령에 대해서 위험을, 우려를 지적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군과 관련된 요직에 어쨌든 충안고 대통령 동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쯤에서 정리를 하고요.